자, 여기 사시남정기에서는 사씨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방랑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주인공 2명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남자 주인공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유한림이라고 불리는데 왜 그러냐면 한림학사이기 때문에. 됐니? 정확하게 얘 이름은 뭐냐면 유연수예요. 유연수인데 얘가 지금 한림학사 자리에 오른 거야. 한림학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5급 공무원 정도 됩니다. 되나요? 꽤 높은 거예요. 이게 행정고시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5급 공무원이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빡셉니다. 근데 이 유연수가 이제 한림학사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아빠가 얘를 이제 장가를 보내고 싶은 거야. 얘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막 집에 막 매파라고 해서 중매인들이에요. 중매인들이 막 차고 넘치는데 걔들 다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애를 이제 며느리를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누가 아주 현숙하고 착하고 똘똘해. 누가? 사씨라고 하는 애가. 사씨의 본래 이름은 사정욱입니다. 사정욱. 그래서는 원래는 유연순의 집에서 이 사씨를 며느리로 드리려고 했는데 사씨가 거절해요. 왜? 원래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다? 예전에는 정식 중매인이 찾아와서요. 이 집에 가서는 중매장을 들이미는 거야. 그러면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오케이 사인을 주면 얘가 다시 돌아가서는 예물이랑 이런 걸 챙겨가지고 다시 찾아와요. 정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들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건데 얘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약식으로 결혼장, 청첩장을 넣어버린 거야. 청혼장을. 됐나요? 이거는 예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나는 당신들과 결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어? 처음에는 찾아왔을 때 또 매파가 말실수를 해요. 중매인이 말실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되게 당신의 집에 딸내미가 아주 아름답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한번 뺀찌를 놔요. 왜? 자신의 외모만 보고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됐나요? 그래서 벌써 2번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유연수의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낸 거야. 예물을. 됐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둘 사이는 아주 좋아요. 유연수가 이 사씨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문제는 둘 사이에 자식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이거 7거지약 중에 하나입니다. 7거지약이 뭐예요? 여자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행동 7가지입니다. 여기에 걸리게 되면 뭐 한다? 그 여자는 소방 맞아서 쫓겨나도야 할 말이 없어요. 됐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자식을 낳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대가 끊겨요. 그렇지. 대가 끊기고요. 제사를 모셔줄 놈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건 불효 중에서도 가장 큰 불효이기 때문에 됐어요.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데 문제는 유연수가 사씨를 너무 사랑한 거지. 됐어요. 10년 동안 자식이 안 태어나요. 그래서는 사씨가 미안하니까 왜 얘네 집안 대를 끊게 생겼잖아. 그래서 얘가 뭐 한다? 제안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누굴 들여서? 첩을 들여서 걔 몸을 통해서 자식을 좀 낳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얘기가 뭐야? 한마디로 다른 여자랑 사귀라는 얘기잖아. 됐어? 너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아니요. 여친이랑 이렇게 사이 좋은데 여친이 자기야 나 근데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까 결혼하기 전이야. 결혼하기 전에 검사해보니까 난 난자수가 너무 적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딴 년이랑 애 만들어 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해요. 됐어? 아니면 니네가 정자수가 부족한 거야. 이런 거 막 얘기해도 되나? 그래가지고 정자 활동량이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정상적 기능을 못해. 한마디로 너네는 뭐야? 씨 없는 수박이야. 되나요? 근데 맛있는. 닥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야 난 애를 못 낳는 몸인가 봐. 그러니까 나가서 딴 놈이랑 자서 애기 하나 만들어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완전 오픈마인드예요 선생님. 저는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사씨가 하는 얘기가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척들여가지고. 됐어? 그래서는 처음에는 유연수가 아니야. 난 자기만 있으면 돼. 내가 봤을 땐 이거 입 빨린 소리야. 그래서 아니야 자기야. 난 자기만 있으면 돼. 근데 기분은 좋다. 뭐 이런 느낌? 유연수가 처음엔 거절하는데 계속 사씨가 제안을 하니까 결국은 마지못한 척 하면서 여자를 들이게 된 거야. 그게 누구다? 교씨예요. 얘는 예뻐. 묘사되기를 예쁘게 생겼다라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야? 성격이 지랄 발광이었던 거지. 됐나요? 겉으로는 웃어주는데 뒤로는요 누구를 저주하고 있는 거야. 사씨를 저주하고 있는 거야. 됐어? 시기 질투하고. 그러던 와중에 뭐 한다? 교씨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얘가 누구냐면 장주예요. 장주. 얘가 아들이야. 그러니까 교씨 입장에서는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입지가 탄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 자식 보고는 남편이 또 자기 자꾸 찾을 거고, 얘는 이제 별거 없어. 내가 몇 번만 찍어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래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왜? 사씨가 분명 몇 년 동안 애가 없었다고 그랬어? 10년 동안 애가 없었다고 그랬잖아. 이게 뭔 놈의 조화인지 갑자기 장주 태어나고 나서 사씨가 얘를 자기 자식처럼 막 아껴주고 그러는데,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사씨가 한 거지. 딱 진맥해보니까 바로 뭐예요? 임신한 거지. 얘가 임신만 안 했으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 그런데 임신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교씨가 나중에는요 뭐한다? 사씨한테 먹으라고 약도 갖다 주는데, 애기 잘 들어서는 약이라고, 애기 튼튼하게 해주는 약이라고 주는데, 이 약이 거의 사약에 가까운 약이었던 거예요. 먹으면 애가 떨어지는 약이에요. 근데 그걸 마시려고 딱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몸종이 아이쿠 하면서 지 치마를 지가 밟은 거지. 이제 톡 하면서 밀친 거야. 탁 하면서 그래서 엎어진 거지. 그래서 하늘의 천운으로 먹지 않고요. 그래서 사씨에게서 태어난 애가 있다. 누구? 이나. 유이나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유인나가 아니에요. 유이나예요. 되나요? 근데 얘가 태어나고 나서는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버립니다. 왜? 얘는요 잘생기기만 잘생겼어. 머리는 나빠요. 빠가요. 흥흥흥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잘생긴 놈이. 얘는 잘생긴 데다가 머리도 좋아. 애가 총명해. 한마디로 IQ 180짜리 박보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박인 거지. 다 가진 거지. 됐어? 그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유연수가 자기도 모르게 누굴 더 총애하게 돼요. 이나를 더 총애하죠. 왜? 얘는 그래 그래 우리 장주 괜찮아. 땅바닥에 떨어진 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래야 되는데 얘는 아빠 땅바닥에 떨어진 거 먹으면 안 좋은 거야. 피똥 싼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얘는 똘똘해. 안 가르쳐줘도 얘는 하면서 막 그냥 막 퍼먹어요. 돌덩이랑. 그러니까 유연수의 사랑이 이쪽으로 다 쏠리죠. 교씨는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는 걸 느껴요. 특히나 이쪽은 뭐예요? 적자죠. 맞잖아. 정통성을 가지고 있잖아. 적자잖아. 네. 본마누라한테서 태어났으니까 얘는 첩이잖아. 네. 서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연수가 갑자기 죽었어. 죽게 되면 이 집의 유산 상속권은 다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이나한테 넘어가죠. 얘는 개털이죠. 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되니?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유연수도 사랑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얘가 딴 놈이랑 바람이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집에 식객으로 와 있는 동청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놈하고 둘이서 바람이 나버린 거야. 됐나요? 내연의 관계. 그러고는 뭐 하는 거야? 어떻게든 사실을 찍어내기 위해서 유연수한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모함하는 말을 한 거지. 사실을. 되나요? 다행이었던 건 유연수가요 누굴 믿는다? 사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얘를 쫓아내지 않았던 거야. 되니? 됐어? 네. 자, 이 상태에서 너무 올려붙였다.
모함하는 말을 믿지 않았던 거야. 됐어? 그러다가 이제 동청이랑 얘가 붙어 먹으면서 한 명 더 세트로 들어와요. 그게 누구냐면 냉진이라는 놈이야. 이 냉진이라는 놈은 동청하고 친구 사이예요.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요 어때요? 유유상종이라고 얘기하죠. 비슷한 놈들끼리 만난다고. 됐니? 못된 놈은 못된 놈들끼리, 착한 놈은 착한 놈들끼리. 한마디로 이거야. 일진은 일진끼리,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지들끼리 모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범생이는 범생이끼리. 이해됐어? 그래서 이 냉진하고 동청이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누구를 계속 모함하는 거야. 사실을 계속 모함하는 거야. 됐니? 심지어는 무슨 짓까지 하냐면 이 동청이가 교실을 시켜서요. 사씨가 유연수의 엄마한테 받은 반지가 있다고.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의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반지를 며느리한테 물려줘요. 이런 식으로 몇 대째 계속 내려오다 보면 이게 가부가 되는 거야. 근데 시어머니가 끼고 있던 반지를 얘를 준 거지, 사실은. 근데 그 반지를 방에다 두고 나왔는데 이 교씨가 자기 몸종시켜서 그 반지를 들고 나오게 한 거야. 레어템인데. 그러고는 그 반지를 누구한테 줘버린 거야? 냉진한테 줘버린 거지. 그래서 냉진이 일부러 이 유연수가 출장 갔다 오는데 그 출장 길목에 있는 그 여관 같은 데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네. 객잔이라고 얘기하죠, 객잔. 근데 거기서 밥 먹고 있는데 사람들 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빈자리가 거기밖에 없어. 냉진 앞자리밖에. 그래서 유연수가 가가지고 저희 자리 비었으면 저 같이 합석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세요.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놈 새끼랑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얘가 똑똑해. 머리도 좋아. 그래서 막 학문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다가 혹시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랬더니 A라고 하는 동네까지 간대. 네. 근데 이 A로 가기 위해서는 유연수의 집이 B에 있는데 이 B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야. 잘됐다. 나 B로 가니까 같이 갑시다. 길동무합시다. 심심한데. 그러면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이 냉진이가 자꾸 뭘 꺼내가지고 몰래 보고 다시 집어넣고 몰래 보고 다시 집어넣고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그게 내가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시집을 갔다오. 딴 남자에게. 근데 시집 가면서 나한테 정표를 주었다오. 그 정표가 무엇이오? 그랬더니 반지요. 그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 봐도 되겠어. 보시오. 그래서 딱 주는데 딱 받았는데 이거 엄마 반지야. 엄마 반지. 유연수 엄마 거. 막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야. 말이 돼?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근데 어쨌든 얘가 보고는 이건 앞만 봐도 엄마 건데 왜 저 새끼가 갖고 있지? 저 새끼의 내연의 여인이 혹시? 이 생각한 거예요. 남자들이 질투에 눈이 멀면요 배는 게 없어요. 됐어? 그래서는 이때부터 유연수가 누구를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됐어? 네. 왜? 이 반지가 어디로 없어졌을 리가 없잖아. 근데 집에 또 와서 또 확인 사살한 거지. 여보, 그 어머님이 주셨던 그 반지 어쨌소? 또 잠깐만요. 어머,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데 유연수가 속으로 어디 갔긴? 그 새끼 줬겠지. 이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근데 여기서도 결정타가 나오질 않은 거야. 교씨 입장에서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요. 빨리 얘를 찍어내고 싶은데. 그래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동청이 얘기를 하죠. 나한테 좋은 꾀가 하나 있다. 이것대로만 하면 사실 쫓아낼 수 있다. 무슨 방법인데요? 그러는데 이거는 실제로 역사상으로도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역사예요. 중국에 여자 황제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여자 황제요? 상당한데. 칙천무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말고, 네가 얘기하는 여자 말고, 서태후 말고, 칙천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당나라 때인가 송나라 때인가 아마 그때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칙천무가 원래 뭐 출신이냐면 무술이 출신이에요. 네. 궁녀. 집이 가난해서 팔려온 거야. 팔려와서는 궁에 들어왔는데 궁에 들어와서는 이제 막 더러운 꼴 막 이런 거 다 봤잖아. 네. 그러면서 얘가 안 되겠다. 나도 권력을 가지고 싶다. 황제를 꼬시자. 그래가지고 황제를 꼬셔요. 그래가지고 황제하고 동침하고 애까지 베게 됩니다. 황제의 아이를 뵀다는 얘기는요. 얘 지위가 갑자기 급상승해요. 근데 쫙 올라갔는데
황제한테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황후잖아, 황후. 이 황후가 아파서 죽어버린 거야.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폐하, 나라의 국모의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사옵니다. 빨리 간택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한 거지. 그래서 얘가 황제가 새로 뽑기는 뭐하고 왜? 후궁이 천지 빽가리로 깔려 있어. 근데 뭘 더 뽑아? 막 100명 넘어가는데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애 하나를 황후의 자리에 올리겠소.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황제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칙천무하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근데 얘는 칙천무는 뭐 출신이야? 무술이 출신이라고 했잖아. 뒷배가 없어요.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봐준 애가 없어. 네. 근데 얘는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하고 아빠 친구들하고 다들 귀족이다 보니까 뒷배가 있어. 네가 똑같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한 명은 돈이 존나 많아. 한 명은 돈이 존나 없어. 너 그럼 누구랑 결혼할래? 어차피 제가 돈이 많으니까 더 예쁜 님. 아니 똑같다고. 똑같아요. 그럼 이쪽 하죠. 돈 많은 애지. 당연하지. 황제도 슬슬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칙천무가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그 순간 나는 죽는다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는 뭐 한다? 자기 자식을 독살해 버립니다. 왜요? 그러고는 잘 들어. 그러고는 그 독살하는 그 독을 탔을 거 아니야. 그쵸. 독 그러면 만드는 키트가 있잖아. 그거를 자기 몸종한테 시켜서 라이벌 여자의 방에다가 숨겨놓으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여자가 귀족 출신이다 보니까 성격이 더러워. 자기 밑에 있는 몸종들을 그렇게 두드려 패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칙천무 얘가 접근을 해가지고 요거 좀 갖다 놔달라고. 그러면서 돈 먹이고 뭐하고 그러니까 잘해주니까 애들이 마음이 다 일로 쏠린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협조를 해요. 그래서 그 독 만드는 독 제조 키트가 얘 방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근데 얘는 어찌됐건 간에 황제의 자식이잖아. 피를 토하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황제가 경로한 거예요. 누가 감히 짐에 아들을 죽인단 말인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칙천무가 살짝 흘려요. 뭐라고? 잘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죽음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누군가가 죽였겠죠. 그게 누구란 얘기야? 이 여자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장 처소를 수색하라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다 뒤졌는데 이 여자는 모르고 있었어. 그런 게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러고 있는데 슥 하고 나온 거지. 어머 그게 왜? 그러는데 당장 전현을 죽이고 전현의 애비, 오빠, 친척 싹 다 죽이도록 해라. 그리고 자기 아들인 애는 얘는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얘는 유배만 보내요. 한마디로 한꺼번에 그냥 얘네 세력이 다 털려버린 거야. 그러고 나선 칙천무가 계속 울고 슬퍼하고 그렇게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황제가 얘를 달래주기 위해서 얘를 황후의 자리에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아들이 태어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몇 년 있다가 황제가 죽게 돼요. 이유는 아직도 안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칙천무가 뭐 했다?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섭정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자 황제가 된 겁니다. 됐어? 그 방법을 쓰자.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일 거라고 생각해? 아무도 안 그러잖아. 네. 교시가 그래서 얘를 죽여버려요. 방법은 두 가지. 독을 타서 먹여서 죽였다는 버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다? 목 졸라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고 있는데. 됐니? 자, 이러고 나서요. 사씨가 그래서 유연수가 광분한 거지. 누가 내 자식을 죽인단 말인가 그랬더니 똑같이 말해요. 얘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유연수가 뭐 한다? 사씨를 쫓아내버려요. 퇴출시켜버려요. 됐어? 네. 그러니까 사씨하고 인하도요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사이가 된 거잖아. 지금 이 집에는요 가족이 어떻게 돼? 유연수, 교씨, 인하밖에 안 남았지. 그치? 근데 교씨 입장에서는요 눈에 가시잖아.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야, 내 자식도 죽었는데 넌 왜 살아있어? 그래서 얘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자객을 고용해서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얘가 연락에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뒤에서 칼 들고 누가 쫓아오니까 강에 뛰어듭니다. 강에 뛰어들어서 얘가 목숨을 구하게 돼요. 물에 휩쓸려가서. 뭐 물에 빠져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기껏해야 초등학교 한 2학년 요 정도 되니까. 근데 이나가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둥둥 떠내려가다가 때마침 배를 몰고 지나가던 장사꾼들을 만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얘를 건져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남경 상인들이에요. 나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야. 알았지? 남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물건 팔러 가는 사람들. 얘네 어디서 또 나와? 심청가에서도 또 나와요. 심청가에서. 됐나요? 근데 아주 착한 애들은 아니었나 봐. 그래서 얘를 건져요. 건졌다가 우리 식량 다 떨어져 가니까 너 같은 식충이를 우리 옆에 둘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버려요. 그래서 이나가 버려져 있는데 애기잖아. 그 애가 막 우는 거야. 이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어. 누구? 임씨라고 하는. 이 임씨가 이나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얘를 키웁니다. 자, 이때 사씨는요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 왜? 갈 곳이 없으니까, 정처가 없으니까. 친정집에도 못 가. 이렇게 소방 맞아서 쫓겨나면요 그냥 밖에서 그냥 굶어 죽으라고 냅둬버려요. 그러니까 친정집에도 못 가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우리 이나 보고 싶다. 이나야 이러고 있는데 이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머, 이 병신 같은 목소리는 우리 이나인데? 그러면서 가봤더니 이나가 진짜 있는 거지. 그래서는 임씨하고 사씨하고 이나하고 같이 동거하게 돼요. 됐나요? 네. 한편 동청은 뭐 하냐 하면 얘가 지금 이 집에 유연수하고 교씨밖에 안 남았잖아. 이 새끼만 찍어내면 둘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 그래서 뭐 한 거야? 황제한테 유연수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해서 모함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황제는요 알아도 고전 소설에서는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능지수는 떨어져요. 그래서 지위와 지능지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빠간 거야. 제 반역 일으키려고 그런대요. 진짜? 제 유배 보내세요. 알았똥. 유배 보내요. 조사고 나발이 없어요. 그러고는 이런 중요한 일을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해서 얘한테 뭘 내려준다? 관직을 내려줘요. 됐나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씨하고 동청하고 좋아 죽어요. 좋아 죽는데 문제는 몇 년 후에 진짜 반란 같은 게 일어나려고 했던 거야. 그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조사를 하는데 뒷조사해봤더니 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야, 우리 연수 어디 갔냐? 유배 보내셨잖아요. 진짜? 왜? 걔 뭐 반란 일으킨다고 해서 보냈잖아요. 진짜야? 모르죠. 그거 보내라며. 다시 조사해봐. 그래서 밝혀진 거야. 진실이. 됐어? 그래서는 뭐 한다? 그래서는 얘를 다시 복직시켜요. 그리고는 동청은 지금 뭐 한 거야? 황제한테 거짓말. 네, 거짓말을 친 거죠. 그래서 얘를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동청 빠이. 됐니? 근데 교씨 입장에서는 지금 나이를 더 먹었어. 지금 첩으로 들어올 때는 20대 초반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쯤 되면요 얘가 나이가 벌써 한 30대 중후반 정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근데 갑자기 남편감이었던 동청이 죽어버렸잖아. 어디 가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한테 또 빌붙는데 누구한테 간다? 냉진이한테 가요. 오빠, 사실
난 동청 오빠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오빠를 향하고 있었어. 우리 결혼하자. 됐나요? 네. 그 말을 듣고 냉진이랑 둘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냉진이 너무 기뻤던 거지. 정말? 날 정말 사랑했었어? 심장마비. 그러면서 얘 죽어. 진짜야. 급사. 됐나요? 심장에 해로운 여자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유한님이 복직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다? 교씨하고 사씨를 찾는 일이에요. 근데 교씨를 찾는다. 왜? 교씨 도망갔거든 벌써. 도망가서는 얘가 기생이 되거든. 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기생집에서 웃음 팔면서 사는 거야. 아직까지 어리니까 30대 중반 정도 되면 아직은 어린 거예요. 지금은 결혼도 늦게 해요. 지금 40대 중반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많아 요새. 그래서 먼저 찾는데 누굴 먼저 찾는다? 사씨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사씨를 수소문해서 만나게 되고 사씨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근데 이 못난 애비가 자식을 죽게 방치했어. 이나야 그런데 이나가 이나 그러면서 또 나타난 거지. 너 왜 안 뒤졌어? 그냥 물에 빠졌는데 걱정했는데 누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 같이 살기로 하고요. 같이. 그러고는 교씨를 찾아내. 수소문해봤더니 얘가 기생집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얘를 확실하게 조져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는 뭐 한다? 가마를 한 대 보내요. 가마를 보냈는데 완전 밀봉된 가마야. 타면 밖에 안 보여. 그러고는 이제 데리고 올 때 뭐라고 했냐면 얘는 지금요 희망이 없어. 나이 좀만 더 들면 이제 얘 찾아주는 사람 없어요. 됐어? 젊은 여자애들 찾지 누가 40 막 이렇게 된 여자를 찾아. 됐어? 술집 가면 그래. 어린애들 좋아해. 선생님 가보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가봤어. 됐나요? 근데 이제 교씨가 고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명 짧고 돈 많은 할아범쟁이 잡아가지고 그놈 죽고 나면 그 유산이나 내가 독식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마가 딱 왔는데 저희 대감마님께서 그 교씨 부인을 보고 반하셨다 합니다. 그러니 저희 함께 가시죠. 어머 그래요? 아 참 나 이렇게 쉬운 여자 아닌데 그러면서 딱 탄 거지. 타고는 막 너무 좋아한 거지. 그러면서 씨바 인생 폈어 그러면서. 근데 쓱 왔는데 가마가 다 막혀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거야. 도망도 못 가요. 그래가지고 가마가 딱 도착했는데 자 도착했습니다 그러는데 가마 문이 싹 열리는데 어머 나를 맞이해주러 나오셨구나 대감님께서. 그러는데 쓱 열리더니 거기에 누가 쪼그리고 앉아있다? 유연수가 헬로 그러면서 쳐다본 거지. 저기 내가 그러려 그런 게 아니고 동청이가 그렇게 날 꼬셔가지고 내가 그런 거지. 나 절대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 1도 없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알았으니까 쳐 싸물고요 뒤지시죠. 그런 다음에 죽여버려요. 뭘로 죽인다? 숟가락으로 심장을 파버려요. 팍팍팍. 왜요? 숟가락으로 왜 심장을 팔까요? 그러게요. 숟가락은 잘 안 들어가잖아. 한 방에 죽질 않잖아. 그러니까 계속 찍어댄 거야. 그걸 심장을 파내가지고는 그 조상신들을 모시는 제단에 갖다가 놓고는 집안을 파멸시키려고 한 악녀를 징벌했습니다. 라고 해서 제사를 지냈대요. 좀 잔인해요. 그래서 얘도 죽이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문제는 사씨가 또 오지랖을 부리는 거지. 사씨가 다시 또 제안을 하는 거야. 우리가 누구 덕분에 먹고 살았다? 누구? 임씨 덕분에 먹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임씨한테 은혜를 갚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저는 아니 그 뭐 어쩌자고 그랬더니 임씨를 우리 집안에 첩으로 들이자. 첩으로 들여. 여자예요 여자. 남자 아니야. 무슨 사랑과 전쟁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임씨도 과부고요. 됐니?
그래서 같이 살았던 거야. 옛날 사람들은 참 난잡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막 동거하는 게 어딨어.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는 얘도 첩으로 드리고 그래서 둘 사이에서도 자식이 태어납니다. 임씨는 아름답다고 묘사는 안 돼 있어요. 아름답다고 묘사는 안 돼 있어요. 근데 마음씨가 아름다운 여자인 거지. 됐어? 자, 여기서 문제. 외모가 정말 아름다운 여자랑 네. 성격이 정말 좋은 여자가 있어요. 누구랑 결혼할래? 근데 외모가 좋은데 이제 성격이 어떤지. 성격이 더러워. 성격이 더러워요. 굉장히 더러워. 굉장히 더러워요. 그 새끼 고민한다. 너 어떻게 할래? 마음이야 외모야? 그 마음은 얼굴이. 마음은 얼굴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 마음. 그래 마음이 얼굴이 진짜 심했을 때 갈린 정도만 아니면은 마음이 가지 않을까? 갈렸어. 갈리면 네. 술. 자, 그냥 혼자 사세요. 혼자 살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됐죠? 자, 작품 개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개관은요, 갈래상으로 국문 소설입니다. 국문 줄고고요. 가정 소설, 가정도 줄고고요. 자, 성격은 풍간적 여기 줄고고요. 그래서 넌지시 둘러서 말하여 잘못을 고치도록 깨우쳤다. 그리고 가정적 여기 줄고고요. 여기서 풍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이렇게 돌려서 깨우치게끔 말을 한 거냐면 이게 김만중이 썼거든요. 김만중, 서포 김만중. 김만중은 유배를 가죠. 왜 유배를 가요? 좀 한국사 좀 아니? 뭐가? 인현왕후 폐위를 반대하다가 쫓겨나게 된 겁니다. 숙종 때. 됐나요? 희빈장 씨하고 둘을 놓고 됐어요. 이따가 인현왕후를 이제 폐위시키게 되죠. 그거 하지 말라고 난리치다가 유배 가게 된 거예요. 유배 오고 나서도 얘는 그 열혈의 성격이 죽질 않아서 소설을 써버린 거예요. 이거 씨발 개새끼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쓴 거지. 그러니까 유연수가 누구예요? 숙종이에요. 사씨가 누구예요? 방금 얘기했잖아. 인현왕후. 얘는 장희빈. 희빈장 씨. 됐나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요거 줄고고요. 시간적으로 명나라 초기 여기 줄고고요. 공간적으로 중국입니다. 중국 줄고고요. 주제는요. 처첩 간의 갈등과 여기 줄고자 처첩 간의 갈등과 사시의 고행 권선징악 여기 줄고고요. 특징은요. 처첩 간의 갈등이라는 내용으로 가정 소설 여기 줄고자 가정 소설 가정 안에서의 생활을 다룬 소설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 여기 줄고고요. 한마디로 엄마들이 아침에 보는 아침 드라마의 모태가 되는 작품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1등급 노트 부분 보시게 되면 문학사적 그래서 조선시대 장편소설이 여기 줄고자 장편소설이 창작될 수 있는 밑거름 여기까지 줄고고요. 이것이 된 작품이고요. 일부다 처제로 인한 처첩간의 여기 줄고자 처첩간의 갈등을 소설화한 최초의 작품 여기까지 줄고고요. 그리고 가정 문제를 다루는 가정 소설의 최초 작품으로 후대 가정 소설의 모범이 됐다. 후대 가정 소설의 모범 여기 줄고고요. 됐나요? 네. 자, 그러고 나서요. 갈등 양상 보시게 되면 사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교시 세모 치시고요. 자, 그래서 외적 갈등 줄고고요. 대립적 인물들의 설정을 통해 고매한 부덕을 지닌 여기 줄고자 부덕을 지닌 사시의 인품을 부각 여기까지 줄고고요. 자, 더 알아보기 부분으로 쭉 내려갈게요. 더 알아보기 부분 보시게 되면 창작 배경 이 작품은 작가 김만중이 여기 줄고자 김만중이 당시 왕의 처사에 대해 풍간을 목적으로 쓴 소설 여기까지 줄고고요. 근데 이게 너무 대놓고 우리나라 얘기다라고 하면 진짜로 저격하는 거잖아. 그래서 배경을 어디로 바꿔버린 거야? 명나라로 바꾼 거야. 너희 새끼 너 씨, 네 맘대로 안 된다고 이제 소설 써가지고 나 디스하냐 이 새끼야 그러면서 얘기하면 무슨 말씀? 이거 명나라 얘기 찔리삼?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요 작가는 당시 인현왕후를 배출하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체포한 숙종의 잘못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 작품을 쓴 것이다. 소설 속 인물은 다음과 같이 각각 현실의 인물을 상징한다. 그래서 유한님 줄고고요. 현실에서 숙종입니다. 숙종 여기 줄고고요.
그리고 사씨 부인 줄긋고 인현왕후 줄긋고요. 교씨 부인 줄긋고 장희빈 여기 줄긋고요. 됐나요? 네. 근데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당파 싸움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또 하나는 숙종이 희빈양 씨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뻐서. 마음이 예뻐서. 머리가 좋아서. 마음이 예쁘다고? 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그때 당시에 숙종하고 희빈양 씨는 이제 3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30대쯤 되면 이제 여자로서의 매력이 물씬 품어져 나온다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성숙한 여인의 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되니? 그래서는 숙종이 희빈양 씨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현왕후는 이제 기껏해야 15, 16살밖에 안 돼요. 중3 보면 떨려? 설레? 아니요. 좋아? 그래서 당파 싸움이랑 이런 것도 있지만 여자로서의 매력을 못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현왕후를 쫓아낸 겁니다. 됐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인현왕후가 굉장히 뒤끝이 셌죠. 그래서는 희빈장 씨 쫓아내고 나서 이제 다시 만나러 간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상궁들이나 뭐 이런 애들을 보내요. 보내가지고는 인현왕후 다시 들어오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인현왕후가 문도 안 열어줬대. 죄인된 몸으로 어찌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버팅인 거야. 근데 왕 입장에서는 좀 쪽팔리잖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몇 번을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지. 네. 그래서는 숙종이 직접 찾아갑니다. 왕이 직접 찾아가요. 찾아가서는 그 사가에 가가지고는 그만 나오시오 하면서 기다리는데 인현왕후가 뒤끝이 쩐다고 그랬잖아. 웬만하면 남편 그것도 왕이 왔는데 나와줘야 되는데 얼굴도 안 비친 거야. 그리고 8시간을 대기를 시켜요. 나중에 숙종이 열이 받아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면 그대를 모시고 있는 궁녀들을 벌할 것이오 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찌질하죠. 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밑에 있는 애들 내가 확 다 조져버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인현왕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갔는데 가고 나서도 심심하면 뻑하면 숙종이 부인 그래서 말이오 그러면서 말하려고 그러면 미천하고 비천한 소첩이 무엇을 알겠사옵니까? 죄인의 몸이나 다름없는 제가 무엇을 알겠사옵니까?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대요. 숙종이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말을 계속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들었다 그래요. 근데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알았지? 나중에 뭐 연인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생기게 되면 잘하세요.